글은 흐름이 가장 중요한 법이고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입시, 취업 분석글에서 간과되곤 하는데요. 자기소개서의 수준 차이는 부드러운 글 흐름, 자연스러운 어휘와 문장들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그 수준 차이가 자기소개서의 A, B, C 등급과 직결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읽고 추려, 선별하는 작업을 한 번이라도 해본 이들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자기소개서를 교차 검증할 때 누가 A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갈리는 편이지만 C 등급의 자기소개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됩니다. 학생들의 지적 수준 차이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글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질문의 핀트에 어긋난 답을 쓰거나 문장이 엉망이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수사들만 거북스레 가득하거나 흐름 없이 이력서 쓰듯 줄줄 읊기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문과 고등교육의 꽃은 글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기욱의 기욱기욱입니다. 갈수록 입시와 취업 경쟁이 심각해진 요즘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시험이나 면접은 어찌저찌 해결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스쿨 준비생분들이나 취업준비생분들을 위해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구슬을 꿰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각자 인생을 살아오며 멋진 구슬들을 만들어 왔을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경험과 기억들이 합쳐져 나라는 인간의 총체를 구성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작업은 그 순간의 경험들 중 쓸모 있는 것들을 솎아내고 멋들어지게 이어붙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릇 글은 흐름이 가장 중요한 법이고 자기소개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입시, 취업 분석글에서 간과되곤 하는데요. 자기소개서의 수준 차이는 부드러운 글의 흐름, 자연스러운 어휘, 그리고 문장들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그 수준 차이가 자기소개서의 A, B, C 등급과 직결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읽고 추려 선별하는 작업을 한 번이라도 해본 이들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교차 검증할 때 누가 A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갈리는 편이지만 C 등급의 자기소개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됩니다. 사실 A+에서 A 등급의 자소서는 자격이나 경력 같은 황금 구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애초에 받기 힘든 점수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지원자분들은 달성하기 힘든 목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별로 차별화될 것 없는 무난무난한 자기소개서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합니다. 그렇기에 A+에서 A 사이 등급은 굳이 노릴 필요 없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C 등급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서류 분쇄기로 들어가는 자기소개서는 글 그 자체로 결정됩니다. 학생들의 지적 수준 차이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글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질문의 핀트에 어긋난 답을 쓰거나 문장이 엉망이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수사들만 거북스레 가득하거나 흐름 없이 이력서 쓰듯 줄줄 읊기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문과 고등교육의 꽃은 글쓰기입니다. 이건 해밍웨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이 해밍웨이급 필력을 갖췄다면 취업을 하거나 변호사가 되기보다는 대한민국 문학계를 빛내주셔야죠. 글 솜씨가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언어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글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갖기 적합한 수준이라는 것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무직이라면요. 부드러운 글의 흐름과 관련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지원자분들은 여러 곳의 회사 또는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가장 가고 싶은 학교의 자기소개서를 가장 먼저 씁니다. 가장 공을 들여서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글의 형식과 흐름이 박혀서 고정이 됩니다. 이는 두 번째부터의 가고 싶은 곳의 자소서를 작성할 때 글을 망치는 주범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최선을 다해서 작성한 첫 번째 자기소개서의 이 부분 저 부분을 조각 모음하여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흐름이 뭉개지고 인과가 흐트러지고 자기소개서 질문에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머릿속에는 첫 번째 자소서의 전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색함을 캐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
자기 글의 오류는 스스로 발견하기 힘듭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 심리입니다. 저도 여태까지 책을 5권을 내봤는데 출판 과정에서 검토만 한 10번을 하는데도 출간이 되고 나면 온갖 오탈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괴롭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자신의 눈을 가린 첫 번째 자기소개서의 존재를 더했으니 말 다 했죠. 보통 첫 번째 자소서는 더 높은 등급의 학교나 회사이고 두 번째부터의 자기소개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안정지원인 경우가 많은데, 많은 학생들이 안정지원인 회사에 지원했다가 자기소개서 전형에서부터 탈락하는, 소위 말하는 불해탈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두 번째부터의 자기소개서는 첫 번째 자기소개서와 하루 이상의 텀을 두고 짜깁기 없이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페나 도서관 같은 물리적으로 동떨어진 장소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간의 뇌가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과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그의 작택에서 2개의 책상을 사용하여 2권의 소설을 동시에 집필 작업했다고 하죠. 물리적 공간을 떨어뜨려 두는 것은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3자에게 부탁해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도록 해야 합니다. 적성시험을 준비하면서 함께했던 스터디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스터디원들이 모두 경쟁자로 느껴지거나 친구가 없다면 안타깝군요.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는 반드시 최소 1명의 친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글을 혼자 검토해야 하는데, 이럴 때에는 자신이 쓴 글을 손으로 필사해보거나 소리내서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중요한 보고나 발표에 앞서 최종 검토 시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왕 자기소개서를 쓰는 김에 자신의 동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기소개는 지원 동기가 질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회를 빌어 왜 자신이 그곳을 가고 싶은지 한 번쯤은 진심으로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이나 로스쿨 생활을 견디는 과정이든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든 자신이 이때 가졌던 그때의 그 마음가짐을 되새겨보는 것이 앞으로의 힘든 삶을 이겨내는데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아니더라도 남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말할 수 있는 순화된 동기 버전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은 당장 자기소개서에서 써먹을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직업생활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내용, 즉 동기에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될 일이 반드시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물론 사람들은 이 버전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곤 하겠지만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로스쿨 준비생분들이나 취업준비생분들을 위해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